이거 해서 뭐 해?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라는 게 스스로 자꾸자꾸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만약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저는 그거를 반드시 할 거라는 거. 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클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떻게 4개월 만에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시간 순으로 제가 어떻게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었는지 네,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저는 너무너무 퇴사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그때 회사에서 좀 일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뭐 결혼이라던가 육아라던가 혹은 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퇴사가 하고 싶었어요. 뭐 퇴사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4년 정도 뭔가 직장인으로 살다 보니까 물론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아빠도 막 30년 넘게 같은 회사를 다니고 계시지만 저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4년 정도 일을 하니까 되게 숨이 막히는 것도 있었고 되게 나를 깎아내서 일을 한다는 느낌이 되게 컸어요. 약간 소진된다는 느낌? 그게 뭐 업무량이 많고 적고 혹은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지친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솔직히 없었어요. 엄청 무기력증처럼 그런 게 있었고 그냥 친구들도 솔직히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사는 세상을 뭐 유튜브라던가 혹은 뭔가 블로그라던가 혹은 온라인상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와, 저렇게 사는 애들도 있는데 왜 나는 이러고 살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총구석에 박혀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서른은 이게 절대 아닌데 나도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일하고 싶고 살고 싶었던, 그리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정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야겠다라는 게 되게 간절해졌고, 그러면서 그때 관련된 강의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나를 알리는 플랫폼으로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한테 블로그가 편했고 그리고 글쓰기가 쉬웠다, 다른 뭐 영상이라던가 사진에 비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 디지털 노마드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왔던 많은 강의들이, 그 강의에서 알려주는 방법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아, 나도 블로그를 이용해서 디지털 노마드가 돼야지, 프리랜서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는데 대체 나는 무엇을 쓸 것이냐. 이제 일단 제가 마케터였고 이런 분야의 1인 브랜딩이라던가 기업 브랜딩 이런 데 관심도 많았고 그런 직무와 조금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 나는 컨셉을 명확하게 간다. 왜냐? 컨셉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도 뭘 써야 할지 모르고 내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고 사람들이 일단 내 블로그에 놀러 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블로그에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남들한테 좀 도움되는 글을 써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많이 찾아오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잡게 된 컨셉이 뭐였냐? 나는 블로그 운영법 혹은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 관련된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블로그 운영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강사는 엄청 바빠요. 한 명 한 명 개인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다 잡아주기가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 블로그에 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뭘 물어보셨어요. 기능 같은 거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걸 잘 몰라서 자기가 한 달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 뭔가 블로그나 혹은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이미 온라인상에 그런 정보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아, 그럼 난 적어도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블로그 운영법에 대해서 글을 써봐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 둘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쓰다가 조금 지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블로그 운영법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안 쓰고 제가 쓰고 싶은 뭐 오늘 갔었던 맛집 혹은 여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글을 썼어요. 왜냐면 사람이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길로 가게 되지만 막상 하다 보면은 딴 길로 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중간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아니 돈도 안 되는 글을 왜 쓰고 계세요? 라고 저의 블로그 강의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때 아차 싶었죠. 아, 내가 처음에 컨셉을 잡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내가 하고 있었는데 이 컨셉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써야 하는 주제들을 한 달치를 미리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글을 썼어요. 제가 그때 썼던 글들이 뭐 블로그 운영법 중에 엄청 디테일하게 뭐 블로그에 공지사항 등록하는 방법, 예를 들어 유튜브라면 뭐 채널 아트 등록하는 방법, 썸네일 만드는 방법, 영상에 뭐 조금 더 예쁘게 나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찍겠죠.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는 처음이지만 블로그는 제가 뭐 8년 정도를 운영을 했었고 이미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있었고 로직도 많이 알고 있어서 좀 그걸 설명하기가 사실은 되게 좀 수월했어요. 그래서 그런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건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뭐라고 달아주셨냐면 고맙다고. 자기가 모르는 거를 알려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쉽게 써줘서 고맙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그냥 무료로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퇴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거는 퇴사를 마음에 품은 순간부터 사실 직장인은 되게 힘들어져요. 이 회사가 똑같은 회사인데도 왠지 떠나야만 하는 공간인 것 같고 그냥 그곳으로 가는 여정조차 막 숨이 막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 블로그 세상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정말 조그만 거를 올려놔도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이 글이 너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 스스로는 되게 자존감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그래,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진짜 더더욱 또 열심히 이제 블로그 운영법이라던가 혹은 마케팅 그러니까 되게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 했던 거는 제가 오프라인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블로그 강의를 하는 강사들의 수업도 여러 개 들으러 갔고 혹은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도 자주 갔어요. 그렇게 자꾸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블로그 운영법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노마드 클로이님 맞으시죠? 라고 하면서 블로그 운영법 잘 보고 있어요. 이런 내용 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혹은 이런 내용도 좀 써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내가 마케팅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왔어요. 제가 그때 글을 쓸 때 항상 뭐라고 썼냐면 작은 회사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작은 회사 홍보 마케터 노마드 클로입니다. 이렇게 계속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이름은 노마드 클로이예요. 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제가 항상 말했던 그 문구가 그러니까 저를 나타내는 단 한 문장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된 거죠. 제 글을 봤던. 그러면서 제 컨셉이 어느 정도 저라는 사람이랑 이렇게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나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글을 쓰다 보면은 막 댓글에 이렇게 달려요. 클로이님이 말하는 대로 했는데 왜 저는 안 되죠? 저는 이걸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블로그를 한 달 혹은 1년 정도 운영했는데 방문자 수가 아직 100명이에요. 이런 댓글들이 비밀 댓글로 달려요. 그런 분들은 진짜 막 장문으로 달아요. 자기의 상황을 다 해서. 다 써서. 근데 지금 같으면 제가 바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읽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때는 진짜 댓글 하나하나 달린 게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내 글을 보고 누군가 반응을 해준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 블로그에 가서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걸 분석해 줬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키워드를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상업적이게 보일 것 같아요. 라던가 혹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잡으신 키워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라던가 컨셉이 조금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렸어요.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엄청 오지랖퍼예요, 사실은.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왜냐면 막 1년 동안 그걸 운영을 했는데 조금만 알고 조금만 배워서 혹은 조금만 그걸 다르게 적용하면 금방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려주면 모르겠어요.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냥 그런 마음 들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막 이러면서 진짜 저도 거기에 대한 댓글을 이만큼씩 썼어요. 그렇게 한 분, 두 분 해드리다 보니까 막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한테 이런 얘기 해준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그게 그 뜻인지도 몰랐고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막 저한테 커피 쿠폰 보내고 싶다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사실 감사하다, 도움을 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되게 자존감이 낮았던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제가 오지랖을 펼쳐서 도움을 드렸던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막 저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저 만나서 이거를 듣고 싶다. 그러면서 저희 집 앞으로 막 찾아오신 분도 계셨고 컨설팅을 요청하신 분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한테 컨설팅을 요청하셨던 분은 저희 엄마랑 거의 비슷한 나이대셨어요. 나이가 되게 많으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블로그를 꼭 운영해야만 하는 분이셨어요. 처음에 저는 컨설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뭐 돈을 떠나서 그때 당시 회사 다니면서 제가 제 플랫폼을 키우고 있으면서 거기에 다 댓글도 달고 막 이웃들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여기까지 찼어요. 게다가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으니까 뭔가 컨설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랑 비슷한 나이대의 저 분이 뭔가를 배우겠다고 나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그걸 거절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주말에 저도 주말에 이런 일을 해야 해요. 블로그를 이용해서. 그럼 만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오셨고 그때는 비용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맙다면서 저한테 막 건강식품 같은 거 선물로 주셨거든요. 어쨌든 그분의 컨설팅 해드리고 나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셨고 만족도가 높아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여러분 저 오늘 처음으로 컨설팅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기한 건 거기 밑에 저도 컨설팅 해주세요. 얼마면 되죠? 막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비용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몇 번은 사실은 무료로 더 했어요. 무료로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 내가 아는 걸 알려주는 것만이 컨설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결과가 나오길 바랬고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분 더 컨설팅을 해드리다가 이게 어느 정도 만족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나서부터는 유료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유료 컨설팅을 하게 됐고 그와 동시에 저는 계속해서 블로그 운영법에 대한 글을 제 플랫폼에 계속 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때가 막 이제 수익이 조금씩 발생을 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의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던 되게 시기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되게 옛날부터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플랫폼에 항상 그런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 저는 강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사가 될 거예요 라고 플랫폼에 썼어요. 그렇게 블로그에. 그리고 솔직히 속으로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6개월 안에 어떻게든 강의를 열 거야. 그 강의가 무슨 강의일지 모르겠지만 블로그 강의일 수도 있고 마케팅 강의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강의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꼭 열어야지.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저는 은연중에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은 오늘도 무슨 강의 듣고 왔는데 그 강사분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나한테 하는 말을 남들한테 계속 플랫폼에 했던 거예요. 그거를 계속 봐주셨던 이웃분들이 있어요. 제가 썼던 블로그 운영법이라던가 제 글들을 계속 봐주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클로이님 이제 그냥 강의를 여세요. 내가 가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 제가 너무 하고 싶어 했고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거의 절반 정도는 응원의 마음이 있으셨을 거고 절반 정도는 이 사람이 하는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열기 위해서 뭘 했냐면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블로그 강의인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수요도 블로그 강의가 수요가 되게 높았어요. 제 이웃들이 제가 블로그 강의를 다니면서 이웃을 만들어낸 이웃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그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빨리 블로그를 성장시키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블로그 강의를 해야겠다. 그리고 마침 결과가 있었어요. 무슨 결과냐면 제 결과. 제가 블로그를 마음먹고 운영한 지 뭐 한두 달 만에 진짜 방문자 수가 이렇게 뛰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제가 방문자 수에 연연을 안 해서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뛰었어요. 1월, 2월까지는.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우리는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나는 안 되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블로그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수많은 블로그 강사들 중에 제가 들었던 강의의 강사들 분들이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강사와 나의 차별점을 저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든 간에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려면 남들과 다른 뭔가 얘만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스스로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블로그 강사들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들이 3년 전에 썼던 거, 강사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들을 다 읽었어요, 글로. 이 시기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었네. 이 시기 이런 사람은 이런 걸 이용해서 강사가 됐네. 이 시기 이 사람이 강의를 열었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잘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되게 유명한 강사들. 그러면서 몇 가지의 그들의 장점을 알게 됐고 그 중에서 저와의 차별점을 찾게 됐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제 블로그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뭐가 궁금하세요? 혹은 남들 강의 아니고 왜 저한테 듣고 싶으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저의 강점이 저는 글쓰기를 조금 다르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랑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방법 혹은 마케팅 잘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 많지만 제 글을 보면 뭔가 이 사람 만나고 싶고 혹은 뭔가 더 궁금한 게 있대요. 근데 자기들도 그런 글을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블로그 글쓰기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첫 강의를 열었을 때 파트를 4개로 나누되 그중에 되게 큰 비중을 둔 게 블로그 글쓰기 비중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글을 쓰셔야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이게 팔리는 글쓰기가 됩니다 라는 컨셉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첫 강의 때 진짜 제 블로그를 구독해 주셨던 분들 중에 15분이 오프라인 강의에 오셨어요. 솔직히 제 얼굴도 모르잖아요. 서로 몰라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막 댓글을 달거나 혹은 댓글 안 다셨던 분들 중에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9월부터 블로그 운영을 시작해서 12월에 첫 강의를 열었는데 15명이나 와줬다는 게 전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첫 강의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어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밤을 새워서 강의 자료를 준비하기도 하고 혹은 출퇴근을 저는 그때 차로 했는데 차 안에서 맨날 연습했어요. 막 학생들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노마드 클로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강의가 결과가 잘 나왔어요. 되게 만족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고 더 감사한 건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엄청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기 블로그에 제 강의 듣고 난 후기를 다 써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뭔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 강의를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번 강의가 열었을 때는 한 5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저는 강의를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의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저는 명확한 컨셉이 있었어요. 대체 너의 플랫폼에서 뭘 알려줄 거야? 이건 블로그도 그렇지만 유튜브도 그렇고 저는 인스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뭔가 SNS를 그냥 나의 일상이 아니라 뭔가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컨셉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컨셉을 저는 정했고, 두 번째는 그 플랫폼을 잘 운영을 했어요. 잘 운영한다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유튜브에는 첫 영상이 노출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런 것처럼 네이버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좀 더 노출이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법을 저는 기존에 알고 있었죠. 왜냐? 마케터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플랫폼을 잘 운영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일기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필요할 만한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제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전에도 2010년부터인가? 아무튼 2010년부터 블로그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항상 뭐였냐면 내 일기장이었어요, 블로그가. 여기에는 뭐 저 오늘 뭘 했다, 저도 아니에요. 나는 오늘 어땠다, 나는 오늘 회사에서 뭘 겪었다, 이런 식으로 일기로 썼는데, 이걸 가지고 나를 알리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말투도 바꾸고, 내용 자체를 제가 쓰고 싶은 걸 안 썼어요. 남들을 위한 거를 쓴 거죠.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고, 네 번째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어요, 제가. 제 블로그에 방문해준 사람들한테도 소통을 하고, 제 블로그에 방문 안 하는 사람한테도 직접 가서 댓글도 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가 막 아낌없이 나눠준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눠줄 게 저한테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만의 컨텐츠, 그러니까 블로그 운영법에 대해서 잘 몰랐으면 그걸 공부하면서 누군가한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했었던 그런 온라인 홍보라던가 마케팅에 대한 거를 그냥 잘 정리만 해서 글을 쓰면 됐으니까 조금 더 쉬웠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빨리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다섯 번째, 그 전문성이 있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빨리 이거를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실행을 했죠. 그 실행에서는 뭐 강의를 했다가 실행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실행은 퇴사였을 거예요, 아마. 사람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퇴사를 제가 하고 싶어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2월에 강의를 했을 때 저는 직장인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강의를 준비했고 그게 잘 되었는데, 퇴사를 그러면 바로 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야.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이런 걸 할까? 그럼 돈도 많이 벌 수 있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야 막 퇴근하고 와서 몇 시간씩 일하는 게 힘들었지, 몇 번 하다 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삶도 괜찮겠다.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고 퇴근하고 부업으로 할까?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바꿔먹은 게 뭐였냐면,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플랫폼을 만들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육아, 결혼, 그리고 조금 더 나답게 살기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해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겠다라는 거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는데, 그 돈이라는 놈 때문에 다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되게 좀 나중에 좀 쪽팔리긴 했어요, 스스로한테.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퇴사를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게 된 거는,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나답게 살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뭐 운도 따랐고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잘 맞아서 퇴사 후에는 더 잘 됐어요. 네.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네가 처음 해서 그런 거지 그게 언제까지 될 것 같냐. 스스로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은 해요. 뭐 이제 5개월이니까 괜찮은 거지, 이게 언제까지 될까?
근데 그거는 프리랜서라면 혹은 디지털 노마드라면 누구나 감내해야 할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직장인이 감내해야 할 것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하는 편이고, 실행력이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단력도 중요하고, 언제 그걸 실행할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30개의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블로그 운영법에 대한 글을 30개를 썼어요. 대신 그 30개에 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썼어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남들한테 도움 될 만한 것들만 뽑아서 제일 쉬운 언어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30개 만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한 10개 정도 올리고 사람들이 와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강의를 열었으면 아마 15명은 커녕 2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을까? 2명 정도도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 하는 것과 그 시기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나한테 뭔가를 요청하는 사람 혹은 내가 주고자 하는 것,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컨셉이 중요하고 플랫폼을 스스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 사람들한테 필요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네,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게 아마 제가 4개월 만에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되게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렇게 영혼을 갈아 넣은 컨텐츠를 만들 때 저 역시도 처음이었던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이런 걸 하다 보면 뭔가 결과를 딱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마다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서 이게 뭐가 되나? 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사실 그때 완전 집안도 개판이고, 남자친구랑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전혀 못하고 있었고, 친구들도 전혀 못 만났고, 그냥 저라는 생활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냥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뭔가를 그 블로그를 키우는 데만 집중을 해서 거의 한 3개월 동안은 미친 애처럼 블로그에 빠져서 살았는데 남들이 얘기하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도 스스로한테 계속 퀘스천 마크가 붙었어요. 이거 해서 뭐 해?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라는 게 스스로 자꾸자꾸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그걸 견디기가 사실 되게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글 쓰다가 막 울 때도 있었고 어쨌든 뭐 지금 제 이야기들이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수 있고 혹은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저한테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전 아마 100번 해야 한다 할지라도 했을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어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거의 100개, 200개씩 썼어요. 그리고 창업을 할 때에도 만약에 카페를 차린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한 3천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그런데 이것도 똑같거든요. 사실은 제가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거 혹은 프리랜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노력, 그 정도의 시간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디지털 노마드가 됐어요. 혹시 오늘 제가 드렸던 얘기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네, 댓글로 달아주시고 혹은 뭐 어떤 피드백이든 요것만 말고 네, 다 가능하고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